건설 당시 잔재입니다. 이 웅장한 구조는 12세기에 고관 귀족들에게 어울리는 거처로 지은 것입니다. 란드그라픈, 곧 독일 튜링겐주의 백작들은 호헨슈타우펜 왕가와 친밀한 관계라서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공들 팀에 끼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예술을 꾸준히 지원한 덕분에 유명한 시인과 가수가 이 성에 많이 모여들어 1200년에 가서는 이 성은 독일 문학의 중심지이자 몇몇 위대한 문학작품의 산실 역할을 했습니다. 또 이 성은 성 일리자벳이 튜링겐에서 일생을 자선사업에 헌신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오늘날도 교회에서는 그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 300년 후에는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여기에 살았습니다. 그가 여기서 신약을 번역하면서 최초로 표준 독일어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1817년 열린 최초 바르트부르크 축제에서는 500명의 독일 학생들이 여기에 모여 인간 정신의 해방자인 마틴 루터를 기리면서 민주주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독일이 하나의 국가로 향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바르트부르크 성은 1838년부터 1890년 사이에 완전히 복원되었습니다. 역사적 건물이 무너지고 파괴된 자리에 신로마네스크 양식과 신고딕 양식의 새 건물을 세웠습니다. 성의 건물들은 중세 건축 기법, 낭만주의, 정교한 복고주의 건축 양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거의 1000년에 걸친 문화사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르트부르크 성은 대단히 상징적인 국가 유적입니다. 바르트부르크 성의 본체인 팔라스에서 관람을 시작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건축 양식으로 설계된 이 건물은 1155년에 착공하여 1170년에 완공했습니다. 알프스 산맥 북쪽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잘 보존된 비종교적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200m 높이 절벽 위에 세운 바르트부르크 성은 기술적 성취로 올랐지만 높은 사회적 신분을 상징하며 안락한 생활 공간을 제공합니다. 외부 침략자의 침입에 방비가 잘 되어 있고 여기가 지으려고 제일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거대한 대들보를 기둥이 받치고 있는 목조 천장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1160년에 되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가 바로 이 건물을 지을 당시였습니다. 고르고 평평하게 해반죽을 가른 벽과 붉게 태를 두른 창가문에서 중세식 엿볼 수 있습니다. 가구와 테피스트리는 바르트부르크 성의 예술 수집품 중 일부로 성 복원이 실시되던 19세기에 모여졌습니다. 성의 미술 전시품을 들여놓자는 생각은 원래 위대한 시인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괴테는 이미 1815년에 팔라스에서 중세 목가품 전시회를 열고 미술관을 건립하고자 했습니다. 괴테는 여기서 종종 풍경을 보면서 영감을 얻었을 것이며 바르트부르크 성에 관한 몇 가지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방은 수세기 동안 미스 일자벳 벽난로가 더 간단하게는 일자벳 미실로 불렸습니다. 건축학적으로 기사의 홀과 비슷하며
중세시대 여성들의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인상적인 이 모자이크는 독일 황제의 선물로 1902년부터 1906년 사이에 장식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바르크부르크 성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인 성 엘리자벳 생애 사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벽난로 오른쪽에는 헝가리 마법사 크림조이가 보이는데 엘리자베트의 탄생, 튀긴 백작과의 결혼을 예언했다고 합니다. 다음 장면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트윙겐의 사절들이 헝가리 왕후와 결혼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딸 엘리자베트 공주는 1211년에 바르크부르크 성에 도착하여 장래인 남편과 할지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여기서 자라서 14세에 루트비 백작 4세와 결혼했습니다. 백작은 나중에 루트비 더 홀리로 알려지게 됩니다. 어린 공주는 부와 권력에 관심이 없었고 다음 장면에서 보듯이 오로지 그리스도의 믿음만을 추구하게 생각했습니다. 엘리자벳은 평생을 자선 사업과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돕는 일에 바쳤습니다. 또한 병자를 돌볼 목적으로 바르크부르크 성 밑에 지은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엘리자베트와 하녀들의 이미지 다음은 황제 프리드리히 2세와 루트비 4세가 십자군 출정을 하는 모습인데 이 기간 중에 남편 루트비 4세가 사망합니다. 20세에 미망이 된 엘리자베스는 자녀들을 데리고 바르크부르크 성을 떠났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처럼 헤세의 마르부르크의 자신이 세운 병원에서 봉사하다 1231년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엘리자벳은 4년 후에 성자로 추대되었습니다. 바르크부르크 성에는 완전히 별처된 종교 건축물이 있었다고 하지만 화재로 불타서 오늘날에는 흔적이 없습니다. 이 예배당은 1300년에 팔라스 안에 지어졌습니다. 6 사도를 묘사한 벽화가 방의 원래 장식으로 남아있고 창 유리들의 정교하게 조합된 기둥들, 세관, 제단의 십자가상도 모두 원래 있던 것입니다. 이 방은 성 엘리자베트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의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쓰고 종교 계획을 주창하여 복음교회의 교시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러한 행동으로 교황과 황제에게 배척을 받습니다. 생명의 위험에 처한 루터는 1521년부터 1522년까지 바르크부르크 성으로 피신하여 지냈습니다. 루터가 10개월간 사용한 루터의 방은 이 관람 끝에 가서 보시게 됩니다. 이 방에서 루터는 신약을 일반 대중이 읽을 수 있게 그리스어 언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저기 번역본이에요. 루터가 번역한 보셔니까 보셔도 (18세기) 말경에 바르크부르크 성은 사용하지 않은 성이 그렇듯이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838년 당시 소유자인 작세 바이마르 아이젠하이의 대공 카를 알렉산더는 성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성은 이후에 독일의 국가문화와 지적이고 숭고한 삶을 기리는 사적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황제의 딸인 어머니와 네덜란드 왕가의 공주인 아내가 복원 사업에 재정적으로 크게 기여했습니다. 복원 작업을 한 건축가와 예술가 중에는 화가 모리츠 폰 슈린트가 있는데 1854년부터 1855년 사이에 총 14점의 프레스코화를 그려 팔라스의 세 방을 장식했습니다. 슈린트는 성 엘리자벳을 7가지 자비로운 행동의 성경적 이미지와 연결 지으면서 성 엘리자벳의 삶과 자선 활동을 이 방에 묘사했습니다. 그림은 4세의 엘리자벳 공주가 바르크부르크 성에 도착하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이미지는 장미의 기적이라고 하는
프란체스코 회의 전설을 묘사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엘리자벳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빵을 가져다가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엘리자벳의 관대함에 화가 난 남편은 성 밖으로 무엇을 빼돌리느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장미 몇 송이를 꺾었어요. 믿지 못한 남편이 엘리자벳의 망토를 젖히자 빵은 정말 장미 다발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기적으로 루트비는 아내의 깊은 신앙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십자군 출전된 남편과 작별하는 장면, 남편이 사망하자 성을 떠나는 장면, 마르부르크 시에 있는 병원에서의 임종 장면, 성인으로 선포하는 시상식 후 유해를 들어올리는 장면입니다. (13세기) 초 마르트부르크 성은 가장 영향력 있는 창작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가장 유명한 독일 시인인 발터 폰 데어 보겔바이데는 여기서 파란만장한 인생과 백작 헤르만 힐스의 관대한 예술 풍화를 생생하게 노래했습니다. 모리츠 폰 슈빈트가 그린 Moritz von Schwind, it's the painter. Yeah, Hacker. Moritz von Schwind, you can see here. Self-portrait. It's the painter. 본인 얼굴은 알아들으시죠? 이 정도는. 자화상. 이 프레스코아에 묘사된 것은 바르트부르크 음유시인 경연대회의 전선입니다. 이 전선에는 어느 정도 역사적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수들이 모여 누가 가장 훌륭한 노래로 백작을 칭송하는 데 겨루는 경연대회가 열렸을 것입니다. 1206년 6시인이 백작에 대해 시를 바치기 위해 백작 앞에 서는 겁니다. 경연대회에서 진 사람은 처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5시인은 헤르만 성주를 현명하고 자비로운 통치자로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6번째 하이니 폰 오프트링게는 바로 자신의 주민인 오스트리아의 레오폴드궁을 칭송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는 좌정을 불쾌 했고 하이니 폰 오프트링게는 목숨이 걱정되어 공주에게 지원과 보호를 청했습니다. 경연대회는 다시 열렸고 이번에는 엘리자벳 4시에서 만났던 헝가리의 마법사 칼림줄과 신부를 만났습니다. 음유시인 경연대회 이야기는 몇몇 중세 발라드의 소리가 되고 있지만 독일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의 낭만주의 오페라 탄후이제를 통해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오른 가로 세로 길이가 팔라스와 같으며 3개의 벽 난로는 중세 건축에서 매우 드문 구조입니다. 방의 통로를 따라 늘어선 대리석 같은 기둥들은 방의 원래 실내 장식이 실로 웅장했음을 보여줍니다. 기둥들은 고대 로마 성소에서 자연 생성되던 값비싼 재료인 윤이라는 석회화로 만들어졌습니다. 홀은 19세기의 바르트부르크 성 복원기간 중에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유일한 구조 변경은 사다리꼴 격자 천장을 추가하여 방의 음향 품질을 높인 것입니다. 화려한 그림과 조각은 이교도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승리를 묘사하고 박공백에는 샤를마니 대제의 후손 왕조로 거슬러 올라가는 튜링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귀족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열에 오른 19세기에 생각했던 중세 접견실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가장 훌륭하게 실행된 역사주의의 사례 중 하나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가이에르니 동화왕 루트비 2세는 큰 감명을 받아 자신의 노이슈반슈타인성에 똑같은 방을 만들었습니다. 1817년 10월 18일 11개 대학 약 500명의 학생이 여기에 모여 독일 학생조합의 바르트부르크 축제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 300주년, 독일이 프랑스 점령군에 승리한 라이프치히 승전 4주년을 축하했습니다. 국가 통일과 자유를 요구한 학생조합은 독일 최초의 시민항쟁이었고 그들의 집회는 처음으로 집단의 정치 의지를 민주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여 중앙벽 난로 위에 깃발이 걸려 있습니다. 깃발이 검정, 빨강, 금색은 나중에 독일 국기에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최근 50년 동안 연예국에서는 콘서트가 열렸고 라디오와 TV 방송국 DLR 콜트와 미틀도이체 룬트펑크 방송국을 통해 전 세계에 방송되었습니다. 또한 유럽 통합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바르트부르크상 시상식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이제 팔라스 방문을 마치고 바르트부르크 박물관과 역사적인 루터방으로 이동할 시간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르트부르크 세계유산 방문이 즐거우시기 바랍니다.